경제통통 희망팡팡 유니숙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 경제통통 시간의 주제는 유통규제입니다. 제 조카가 29살인데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 스타필드를 문 닫게 하면 주변에 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 있는데 돈도 안 쓰는데 전통시장이 좋아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주말에 모여서 스타필드 가서 놀다가 밥도 먹고 뭐 이러는 모양인데 영업을 안 하면 주말에 그러면 자기들이 돈도 안 쓸 텐데 누가 좋아지냐는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러기도 하고 이 분야에선 굉장히 전통적인 논쟁점이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 이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마트 규제도 강화하고 복합 쇼핑몰도 이 규제로 같이 묶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법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실증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소개시켜드릴 실증 연구는 경기과학대의 조춘한 교수님 연구팀의 결과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마트의 경우에 2012년부터 의무 휴업을 시행 중이었지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떠냐? 정말 주변이 좋아졌냐? 그러면 이분이 그 신용카드를 통해서 주변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기타 소매 점포는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이마트 출점 이전부터 쭉 줄어들고 있다가 이마트가 주변에 생기면 그 줄어드는 정도는 오히려 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마트가 들어간다고 해서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이왕 차를 몰고 나간 거 마트에 가서 쇼핑하고 거기 없는 거 주변에 가서 사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편의점에도 들리고 뭐 이런 생활 행태가 그려지는 것이죠. 그럴 법하지요. 이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 결과인데 비슷합니다. 복합 쇼핑몰은 노는 장소로 지금 도시 주민들의 어떤 놀이동산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설문을 보면 쇼핑몰을 이용한 횟수가 지난 3개월 동안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 상권을 이용한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더 높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것하고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것이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들 간의 관계를 적대적이라고 상정하고 한쪽을 규제해서 한쪽을 돕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다지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럴까요?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근래 한 20년은 온라인 쇼핑이 워낙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상권이나 골목시장, 전통시장하고 대규모 마트하고는 그다지 이제는 적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같이 손잡고 쇠락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규제한다기보다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같이 경쟁력을 가져서 온라인 시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컨설팅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한쪽을 살려서 한쪽을 죽인다라는 관점은 이제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항상 유통규제는 그 외양은 상생이라는 허울을 내세우면서 한쪽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들여다보면 이런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점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또 배송 근로자들, 또 거기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이 사람들도 다 우리가 볼 때 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한쪽 을을 돕는다는 그 외양을 내세워서 다른 을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사실은 이런 규제의 본질이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였던 실증적인 근거를 보면 원래 생각했던 을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갑을 닫기 때문에 전체 파이가 줄어들고 그러니 제로섬도 아니고 마이너스섬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2월 국회에서는 이런 무대기로 그 마트나 복합 쇼핑몰을 규제하자는 법안이 나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설명은 정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숙명여대 서영구 교수님이 이쪽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 얘기는 이 마트나 복합 쇼핑몰이 재벌 운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분 얘기는 재벌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오프라인 그 점포를 규제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소매업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어려운데 이들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쇼핑몰이나 마트에 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상공인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 누구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해롭게 한다는 거냐? 중요한 것은 한쪽을 해롭게 한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 말고 도대체 뭐가 있냐? 재벌을 싫어한다는 정치적인 의도 말고 무엇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뭐 이런 그 분석에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다른 가능성도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2012년에 마트 규제가 나왔을 때 사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논쟁을 옆에서 봤는데 정말 한쪽을 마트를 규제를 해서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동안 그 이후 지금 10몇 년 동안 이런 실증적인 근거들이 지금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실증적인 근거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정책 효과는 매우 선한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사람들의 행태를 관찰해 보면 그런 선한 의도가 그대로 구현이 안 되더라라는 게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내는 것은 우리 서 교수님처럼 정치적인 의도로 의심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가능성은 그냥 공부를 안 했다는 것으로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당화될 수 있냐? 그렇지 않지요. 규제를 만들려고 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관련된 분석 결과를 찾아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인물을 방기하고 해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책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 입장에서 보자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자 이제 근거 중심으로 정말 미리부터 어느 한쪽만 편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마음은 따뜻하지만 머리는 시원하게 그런 자세로 이 유통 규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